성공한 의사 아들을 둔 자랑스러운 엄마였죠.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라고 다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레지던트를 마치고 개업한 게 벌써 5년 전 이야기예요. 처음엔 정말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렀죠.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러다가 어느새 명절에만 나타나게 됐어요. 그것도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몇 시간만 있다가 가더군요. 엄마, 너무 바빠서 오래 못 있어요. 환자가 많아서, 병원 일이 있어서, 학회가 있어서. 매번 다른 핑계였죠. 하지만 전 이해하려고 했어요. 의사라는 게 얼마나 바쁜 직업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명절에라도 와주는 게 어디야. 이런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올해 추석이었어요.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일찍 왔네? 그랬더니 뭔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만 대충 하더군요.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는데 아들이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민수야,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치워라. 그래도 계속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가야겠어요. 또 병원 응급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들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소리가 크게 울렸는데 순간 화면이 보였거든요. 골프 모임 단체방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조기 라운드 몇 시에 만날까?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급 환자가 있다면서 골프 약속을 확인하고 있다니. 민수야, 혹시 내일 골프 치러 가는 거니?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당황하며 부인하더군요. 아니에요, 엄마. 정말 병원 일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이거 용돈이에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봉투 안에 5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명절에 오는 이유가 그냥 의무감 때문이구나. 용돈 주고 가는 게 전부구나. 아들이 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며칠 후였어요. 동네 김씨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저께 골프장에서 민수 봤는데 왜 인사도 안 하고 갔어? 골프장이요? 추석 다음 날이면 그저께인데. 아들은 분명히 병원에 응급 상황이 있다고 했는데. 김아주머니 말로는 친구들이랑 골프 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술까지 마시고 있었다더군요. 그것도 오전 내내 있었다고.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한 거였구나. 엄마한테 용돈 주고 얼른 가서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김아주머니 딸이 같은 골프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딸 말로는 민수가 거의 매주 온다는 거예요. 거의 주 2에서 3회는 오시던데요. 단골이세요. 매주 2번에서 3번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엄마한테는 바빠서 못 온다고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서운함보다는 배신감이었어요. 거짓말까지 해가며 엄마를 피하는 아들.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틀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민수야, 엄마야. 밥 한 번 같이 먹자.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엄마, 이번 주는 너무 바빠요. 다음에 바쁘다고요? 골프는 매주 치러 다니면서 바빠서 엄마는 못 본다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들이 정말로 얼마나 바쁜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요. 김아주머니 딸에게 부탁했어요.
민수가 골프장에 오는 날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어요. 딸아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민수 씨 지금 골프 치러 왔어요. 바로 그날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했었거든요. 민수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엄마, 오늘 정말 바빠요. 수술 스케줄이 꽉 차서, 수술 스케줄이 꽉 차서 바쁘다던 아들이 바로 그 시간에 골프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 건지, 거짓말까지 해가며 피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되, 그래도 안 바뀌면 제대로 한번 혼내주기로요. 그 다음 달이었어요. 아들한테 일부러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결과가 좀 이상하대. 거짓말이었죠. 아들이 정말로 엄마를 걱정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 그래요? 그럼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아보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직접 와서 확인해 보겠다는 말도 없고, 어디가 아픈지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병원 가보라고만 하더군요. 의사인 자기 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테스트해 봤어요. 며칠 후에 또 전화했죠. 민수야,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아, 많이 아프세요? 파스라도 붙이시고 며칠 지켜보세요. 또 그게 다였어요. 허리를 다쳤다는데 직접 와서 봐주지도 않고 병원에 같이 가자는 말도 없고 그냥 파스나 붙이라고만 하더군요.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이 아이한테 나는 그냥 용돈 주는 의무적 존재구나. 진짜 엄마로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그런데 정말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김아주머니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민수 씨 오늘도 골프 치러 왔는데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엄청 즐거워하세요. 엄마가 허리 다쳤다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골프를 치러 가서 술까지 마시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정말로 혼내줘야겠다고. 우선 아들의 골프 스케줄을 파악했어요. 김아주머니 딸이 도움을 많이 줬죠. 민수가 보통 화요일, 목요일, 주말에 골프를 친다더군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지켜봤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어떤 핑계를 대는지. 화요일에 전화하면 수술 때문에 바빠요. 목요일에 전화하면 학회 준비로 바빠요. 주말에 전화하면 병원 당직이 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죠. 그 시간에 골프를 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어느 목요일이었는데 아들한테 전화해서 점심 약속을 잡자고 했더니 또 바빠서 못 만난다고 하더군요. 엄마, 오늘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골프장에 있는 걸 김아주머니 딸이 목격했어요.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골프복 입고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이를 갈았어요. 중요한 수술이 있다면서 골프를 치고 있다니 엄마를 이렇게까지 속여가면서 피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때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요. 우선 아들이 다니는 골프장에 대해 알아봤어요. 연회비만 500만 원이고 그린피도 한 번에 15만 원씩 한다더군요. 매주 2번에서 3번씩 치니까 한 달에 골프비만 200만 원 넘게 쓰는 거였어요. 연간 2,500만 원 정도를 골프에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엄마한테는 명절에 50만 원씩 주고 말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골프에는 2,500만 원을 쓰면서 엄마 용돈은 1년에 150만 원?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아들이 최근에 새 차를 샀더라고요. BMW 최신형으로요. 가격이 8천만 원이었어요. 엄마한테는 바빠서 못 온다면서 8천만 원짜리 차는 사고 골프는 매주 치고 그때 정말 각성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또 만나기 싫어하더라고요. 아니야, 꼭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일이야. 토요일 저녁에 시간 좀 내라. 하도 제가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토요일, 아들이 왔을 때 제가 준비한 건 바로 그 골프장 사진들이었어요. 한 달 동안 모은 증거들 전부요. 아들이 골프 치는 모습, 친구들과 술 마시는 모습, 그리고 제가 전화했던 시간대와 비교한 표까지 만들어뒀어요. 민수야, 이거 봐라. 사진들을 보여주는 순간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증거야. 바빠서 못 온다면서 골프는 매주 치러 다니고 그때부터 아들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건 스트레스 해소용이고 의사도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냥 가끔 치는 거예요. 가끔이요? 매주 2번에서 3번이 가끔이라고요? 민수야, 너 골프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쓰고 있지? 아들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군요.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줄 게 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이게 뭐예요, 엄마? 열어봐라. 봉투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집 소유권 이전 서류였죠. 아들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이게 뭔 소리예요? 너 골프비로 1년에 2,500만 원 쓰지? 차도 8천만 원짜리 샀고, 그런데 엄마 용돈은 1년에 150만 원이더라.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다. 이 집 팔아서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볼 거야.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집을 왜 팔아요? 왜? 너는 골프에 2,500만 원 쓸 돈이 있으면서 엄마 보러 올 시간은 없다며? 그럼 엄마도 내 돈으로 내 인생 살겠다. 그때 아들이 당황하며 말하더군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자주 온다고? 언제? 골프 안 치는 날에? 아들이 할 말이 없어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민수야, 엄마가 이 집 팔면 얼마 받는지 알아? 5억이야. 5억으로 서울 좋은 아파트 사서 내 친구들이랑 살 거야. 엄마, 서울로 가시면 안 돼요. 여기가 엄마 고향이잖아요. 고향이 뭐가 중요해? 여기 있어봐야 외로울 뿐이야. 아들은 골프 치느라 바쁘고 그때 아들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하지만 전 이미 결정한 후였어요. 민수야, 늦었어.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너한테 몇 번 기회를 줬는데 그때마다 바빠서 못 온다고 하면서 골프는 치러 다녔잖아. 그리고 제가 준비한 진짜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민수야, 엄마가 너 골프장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다. 아들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리더군요.
사실 김아주머니 딸이 몰래 녹음까지 해줬었거든요. 아들이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너무 성가셔. 맨날 만나자고 하는데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있어. 그 녹음을 들려줬어요. 아들이 완전히 데이터가 나가더군요. 엄마, 그건 성가시다고? 엄마가 성가시다고 했지? 엄마, 그건 그냥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린 거예요. 허세? 엄마를 성가시다고 하는 게 허세야? 그때 아들이 정말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전 냉정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이 집 팔고 서울로 이사 갈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너는 골프장이 집이지 뭐. 그 말에 아들이 더욱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저 없이는 못 살아요. 없이 못 살아?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왔어? 골프가 더 중요했잖아.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말로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제발 생각을 바꿔주세요. 정말로 잘못했어요. 앞으로 일주일에 3번은 올게요. 일주일에 3번요? 골프 치던 그 시간에 엄마 보러 오겠다고? 민수야, 말로만 하면 뭐해?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잖아. 그때 아들이 증명하겠다고 하더군요. 골프 회원권을 해지하겠다고. 정말로? 네, 정말로요. 골프 완전히 끊을게요. 하지만 전 믿지 않았어요. 그럼 해지 확인서 가져와. 그거 보고 생각해 볼게. 이틀 후에 아들이 정말로 가져왔어요. 골프 회원권 해지 확인서. 그리고 BMW도 팔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차도 팔고 그 돈으로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요. 정말로 차를 팔았어요. 8천만 원짜리 BMW를. 그리고 매주 2번씩 꼬박꼬박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목요일마다. 예전에 골프 치러 가던 그 시간에 엄마 보러 와요. 용돈도 매달 200만 원씩 주더군요. 예전에 골프비로 쓰던 그 돈을 그제야 집 팔기를 취소했어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와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는 거짓말을 안 해요. 바쁘면 바쁘다고 솔직히 말하고 시간 나면 바로 달려와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민수가 요즘 효자 됐네? 효자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의 아들로 돌아온 거죠.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에 제가 그냥 참고 있었다면 아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단호해져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엄마를 잃을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람은 잃을 뻔해야 소중함을 깨닫나 봐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아들과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냥 참지만 마시고 한번 단호하게 나서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분명히 변할 거예요.